아니 며칠 전에 제가 잠깐 그 무렵에 여쭤본 건데 네네. 삼성이 이제 미래전략실 없앴고요. 과거에 또 그래도 나름 역할을 했던 사람들 보좌역 같은 거 이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네, 네. 그래도 퇴임 이후에 적적하지 않게 네. 전관예우란 걸 해주었는데 그렇죠. 네, 네. 우리 재용군이 감옥 가면서 이 모든 게 다 네. 끊겼다는 소식 어떻게 그렇죠. 접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오늘 네. 그 얘기 좀 상세히 해주신다고요. 예, 저희 김용민 PD님께서 경제 속설 때도 말씀해 주셨고, 조간 브리핑 때도 따로 소개를 해 주셨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미전실의 주요 팀장급들, 이 팀장급이 보통 사장, 부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연봉 수억에서 수십억씩 받는 사람들이죠. 네, 이 7명한테 상담력, 보좌역 자리가 박탈됐다는 거고요. 전관 예우를 안 해주겠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예.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분석을 보면 키워드는 오직 하나. 이재용의 분노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싹 잘랐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예, 예.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수억, 수십억씩 받고 있다가 내가 니들 이야기 믿고 있는데 나는 구속되는데 니들은 편하게 앉아있어? 뭐 이런 거겠죠. 예. 근데 이런 가집성 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경제학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예스맨 이론. 예스맨 시어리 이렇게 불리는 이론이 있어요. 오늘 그걸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과거에 한번 소개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현대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가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제학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현명해서요. 자기의 이기심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전제를 해요. 예. 근데 실제 보면 안 그렇죠. 이번에 촛불혁명 국면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기는 것도 없고 돈도 안 벌리는, 오히려 돈을 낼 가능성이 높은 그 촛불 집회에 장장 20차례나 넘게 나갑니다. 예.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전혀 현명하지 않은 행동인데도 사람들은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왜 인간이 이렇게 자기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요. 때로 엉뚱한 일을 하느냐, 그 이유를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설명을 하는 경제학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정보경제학 분야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이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얼핏 제목만 들으면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이 더 많은 주도권을 쥐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 이 이론에서는 주인이 멍청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용민이라는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완배가 대리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주인인 용민이가 딸기맛 사탕을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리인은 완배한테 3,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야, 완배야 슈퍼마켓 가서 딸기맛 사탕 좀 사와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근데 대리인 완배가 돈을 들고 슈퍼마켓을 갔는데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슈퍼마켓에서 사탕을 고르는 완배는 사탕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슈퍼마켓에서 딸기맛 사탕을 파는지, 그걸 얼마에 파는지 이런 걸 다 직접 눈으로 보고 정보를 취득하죠. 그래서 대리인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딸기맛 사탕을 사오라고 시킨 주인 용민이는 그 슈퍼에서 어떤 사탕을 파는지, 얼마에 파는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이때 바로 정보경제학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이 생긴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 이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대리인이 주인의 뜻을 어기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원을 받았는데 1,000원 딸기맛 사탕이면 2,000원을 남겨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주인은 모르니까요. 용민이는. 자기는 3,000원을 다 썼다고 주장을 하고 딸기맛 사탕이 3,000원이던데요 하고 2,000원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슈퍼에서 딸기맛 사탕을 얼마에 파는지 자기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뭐 때릴 수도 없고 그냥 딸기맛 사탕을 3,000원짜리라고 믿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주인은 대리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주인 대리인 이론의 핵심 모델입니다. 예. 이 정보 불균형이 나타나는 대표적 분야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인이고요. 시민들을 대리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바로 대리인인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도 심각한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인지, 자기 이속만 챙길 사람인지, 그러니까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를 다 알죠. 예. 그런데 그 일을 맡긴 주인은, 시민들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갑자기 주인한테 와서 주인님이 저보고 재벌개혁하라고 뽑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정작 국회에 가보니까요. 그게 이런 이유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재벌하고 타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속여버리면은요. 예.
주인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에 우리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정보가 없으니까 대리인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재벌하고 타협해. 이렇게 속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보 불균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요, 이재용의 구속에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이재용이 뭐 뇌물 등 여러 혐의를 지금 입고 법정에 섰는데요. 당연히 내가 구속이 안 되게 해달라 이러면서 대리인들을 내세웠겠죠. 그 대리인들이 바로 미전실 직원들입니다. 수십억씩 연봉 받는 유능한 변호사들이겠죠. 예. 이 상황에서도 심각한 정보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인 이재용은 법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구속될 상황인지 풀려날 상황인지 모릅니다. 근데 법을 잘 아는 거물급 변호사들로 구성된 미전실 팀장들은요, 상황을 알죠. 이대로 가면 구속될 것 같아. 이런 걸 아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대리인이 주인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부회장님 절대 구속 안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죄를 주장하세요. 전부 부인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버리면 법을 모르는 주인 입장에서는 대리인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속아버리는 겁니다. 딸기맛 사탕이 3,000원짜리인 줄 아는 거죠.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를 굉장히 정교하게 다룬 이론이 바로 예스맨 이론, 예스맨 시어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 케니스 프렌더게스트라는 경제학자가 발표를 한 건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왜 주인에게 돈을 받은 대리인이 주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대리인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게 대리인한테 제일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딸기맛 사탕을 3,000원이라고 주장을 하면 2,000원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재용이 이제 비싼 변호사들 대리인들한테 평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야, 내가 지금 누구 등을 쳐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할까 말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돼?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정상적인 대리인이라면 그러시면 안 되죠. 등치고 도둑질하면 감옥 갑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됩니다. 법리를 분석해서요. 예. 근데 수십억 연봉 받는 변호사 출신 임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미 질문 자체가요. 이재용이 나 도둑질하고 싶고 등쳐먹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 라고 묻는 심리에는 주인이 도둑질을 하고 싶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구 돈을 등을 치고 싶은 거예요. 이재용이. 그러면 법을 잘 아는 대리인이지만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하냐? 주인님 그냥 등쳐서 도둑질 하세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주인이 그 답을 듣고 싶어 하니까요. 그 답을 하면 주인이 그렇지? 등쳐도 되겠지? 역시 자네는 훌륭한 참모야. 하고 좋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주인은 잘못된 정보를 얻고 누구 등을 쳐서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나중에는 깜빵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보 불균형이 낳는 심각한 오류라는 겁니다. 예. 프렌더게스트 교수가 예스맨 이론을 소개하면서 왜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는 참모들이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주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느냐. 그 이유는 주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평소에 예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일 유리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 상황도 그런 겁니다. 이재용의 대리인들한테 물어봤겠죠. 야, 내가 지금 삼성그룹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데 이러면 돼? 그러면 정의로운 대리인이라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깜빵 가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지만 예. 대부분의 대리인들은 주인이 원하는 답을 해주고 출세를 하고 싶기 때문에 삼성을 통째로 그냥 공짜로 쳐두세요. 이런 조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프렌더게스트 교수의 지적은 근본적으로 주인이 예스 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하는 한 절대로 대리인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대 경영학 조직 이론 중에서는요. 노우맨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악마의 변호인, 데블스 애드보킷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예 제도적으로요.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무조건 주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반드시 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바티칸 교황청에서 성인을 뽑을 때 이렇게 합니다. 교황이 저 사람 성인으로 추대할까? 하면 이 악마의 변호인은 무조건 반대를 해요. 교황 말에. 근데 이 제도를 왜 두느냐? 누군가가 반대를 하는 말을 들어야 리더가 자기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리더가 올바른 정보를 예스가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려고 할 때 전문가인 대리인들이 예스가 아니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혹시 내가 리더인데 내가 내린 결정에 주변 참모들이 항상 다
예스, 예스 이러면 우리 스스로부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리고 권력을 가질수록 자기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이 정부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이론의 가르침입니다. 예. 이재용이 열받아가지고 미전실 팀장들을 해고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평소에 예스만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잘못이다라는 거죠. 예. 지금 한국의 재벌 의사결정 구조가 이 예스맨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느 재벌이 자기한테 충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겠습니까?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 그게 족쇄가 돼서 결국은 잘못된 정보를 얻고 본인마저 깜빡하게 되는 슬픈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나 정치나 좀 보다 나은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스맨이 아니고 노우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은 예스맨 이론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참 예스맨의 네. 무덤이 됐군요. 우리 삼성이. 그렇죠. 네. 아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네. 동아일보 다니실 때 네. 예스맨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또라이라고 소문이 났었겠죠? 저는 예스맨이었습니다. 그러실리가요? 대단한 예스맨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저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저도 깊이 반성하면서, 예. 근데 사실은 그때는 네. 몰랐죠. 사장이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객관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예, 근데 네. 뭐, 제가 얘기한 건 다 20대 때 얘기입니다. 네. 철 모르던 시절의 얘기인데, 네. 이제는, 그럼요. 뭐, 풍상을 좀 겪으니까, 네. 한 10m 전에서 다가오는 사람의 네. 관상만 보고도 예,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아니, 생긴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 예스맨 이런 걸 떠나서 김용민 PD님 지금 대사회적으로 노우맨을 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저항하시고요. 그런가요? 자유한국당원인데. 예. 깜빡 잊었습니다. 예. 저도 자꾸 PD님의 그 정체성을 자꾸 까먹게 되네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예. 자유당원이신 김용민 PD님께 주제넘게 아주 짧은 조언이나 충고를 한마디 아이고, 드릴까요? 좋습니다. 예, 예, 예. 네. 화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 분석을 보면 키워드는 오직 하나. 이재용의 분노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싹 잘랐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예, 예.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수억, 수십억씩 받고 있다가 내가 니들 이야기 믿고 있는데 나는 구속되는데 니들은 편하게 앉아있어? 뭐 이런 거겠죠. 예. 근데 이런 뭐 가십성 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경제학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예스맨 이론, 예스맨 시어리 이렇게 불리는 이론이 있어요. 오늘 그걸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과거에 한번 소개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현대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가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제학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현명해서요. 자기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이 더 많은 주도권을 쥐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니고요. 예. 이 이론에서는 주인이 멍청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용민이라는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완배가 대리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주인인 용민이가 딸기맛 사탕을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리인은 완배한테 3,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야, 완배야 슈퍼마켓 가서 딸기맛 사탕 좀 사와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근데 대리인 완배가 돈을 들고 슈퍼마켓을 갔는데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슈퍼마켓에서 사탕을 고르는 완배는 사탕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슈퍼마켓에서 딸기맛 사탕을 파는지, 그걸 얼마에 파는지 이런 걸 다 직접 눈으로 보고 정보를 취득하죠. 그래서 대리인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딸기맛 사탕을 사오라고 시킨 주인 용민이는 그 슈퍼에서 어떤 사탕을 파는지, 얼마에 파는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이때 바로 정보경제학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이 생긴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 이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대리인이 주인의 뜻을 어기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원을 받았는데 1,000원 딸기맛 사탕이면 2,000원을 남겨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주인은 모르니까요. 용민이는. 자기는 3,000원을 다 썼다고 주장을 하고 딸기맛 사탕이 3,000원이던데요 하고 2,000원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슈퍼에서 딸기맛 사탕을 얼마에 파는지 자기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뭐 때릴 수도 없고
그냥 딸기맛 사탕을 3,000원짜리라고 믿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주인은 대리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주인. 아니 며칠 전에 제가 잠깐 그 무렵에 여쭤본 건데 네네. 삼성이 이제 미래전략실 읍색고요. 과거에 또 그래도 나름 역할을 했던 사람들 보좌역 같은 거 이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네. 그래도 퇴임 이후에 적적하지 않게 네. 전관예우란 걸 해주었는데 그렇죠. 네. 우리 재용군이 감옥 가면서 이 모든 게 다 네. 끊겼다는 소식 어떻게 그렇죠. 접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오늘 그 네. 얘기 좀 상세히 해주신다고요. 예, 저희 김용민 PD님께서 경제 속살 때도 말씀해 주셨고, 조간 브리핑 때도 따로 소개를 해 주셨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미전실의 주요 팀장급들, 이 팀장급이 보통 사장, 부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연봉 수억에서 수십억씩 받는 사람들이죠. 네, 이 7명한테 상담력, 보좌역 자리가 박탈됐다는 거고요. 전관 예우를 안 해주겠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예. 그러니까 이해 이기심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전제를 해요. 예. 근데 실제 보면 안 그렇죠. 이번에 촛불혁명 국면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기는 것도 없고 돈도 안 벌리는, 오히려 돈을 낼 가능성이 높은 그 촛불 집회에 장장 20차례나 넘게 나갑니다. 예.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전혀 현명하지 않은 행동인데도 사람들은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왜 인간이 이렇게 자기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요. 때로 엉뚱한 일을 하느냐, 그 이유를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설명을 하는 경제학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정보경제학 분야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이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얼핏 제목만 들으면